안녕하세요. 저 레몽레인 윤희경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어, 재벌집 막내 아들은 방송은 2022년 11월부터 12월까지 시작했던 작품이잖아요. 당시에 이 작품은 웹소설에서도 이미 1위를 하고 있던 작품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웹소설이라는 장르 이제 부분이 그때만 해도 대중화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었고 웹툰에 비해서 보는 사람이 거의 많지 않은 상황이어서 저도 사실은 웹소설 플랫폼 자체에 들어가서 웹소설을 보는 경우가 없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2018년에 제 지인이 이 작품에 대해서 추천을 해줘서 우연히 정말 연휴에 보게 됐는데 너무 재밌어서 사실 한번 저는 이제 이걸 읽는 게 일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숙제처럼 돼서 사실 잘 안 읽히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근데 읽기 시작해서 이 거의 이제 책 분량으로 치면 이게 한 13권 정도 분량이 되는데 3권을 거의 하루에 다 읽었던 것 같아요. 다 읽고 제가 일주일에서 2주일 안에 계약까지 마무리를 지었던 그러니까 마음이 급했어요. 뺏길까 봐. 너무 재밌었고 근데 그 재밌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로는 물론 이제 모두가 우리가 농담처럼 얘기하는 과거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될까? 새로운 인생을 살면 어떻게 될까라는 이 요즘에 굉장히 어려운 세태 속에서 누구나 한 번쯤은 꿈꿔보는 판타지를 담고 있다는 점도 굉장히 좋았고 그 부분은 근데 사실은 다른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많이 다뤄졌던 부분이잖아요. 근데 두 번째로는 그리해서 부자로 되었지만 다시 한번 뭔가 시도해보는 돈을 관통하는 이야기라는 점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요. 저는 또 세 번째로 어떤 점이 좋았냐면 윤현우가 진도준이 되어서 사실 돌아갔을 때 초등학생으로 돌아가잖아요. 다들 보셨다면 아실 텐데 저는 정말로 그 지점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이렇게 회귀해서 어른으로 돌아가거나 빙의하거나 하는 시점의 이야기들이 되게 많았는데 어, 꼬마아이로 돌아간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 사람들이 감정이입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이 설정 자체가 굉장히 재미있다고 느꼈었고 그 어, 일본 만화 중에 김전일 어린 탐정으로 초등학생으로 돌아가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생각이 났었고 하면서 요 가장 음, 어린 아이로 돌아갔을 때 사람들이 이 아이를 이해해 줄 수 있을까 하는 측면이 되게 재밌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누구한테 뺏길새 빠르게 계약을 체결을 했고 이 작품을 원작을 저 손에 쥐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작가님, 감독님을 모셔야 하는데 이제 정대윤 감독님, 김태희 작가님은 저랑 방송을 김태희 작가님은 예전에 성경과 스캔들이라는 작품도 했었고 했지만 정대윤 감독님이랑은 예전에 어떤 작품을 기획을 하다가 한번 엎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만나게 돼서 좋은 작품 만들어 보자고 해서 이제 협력을 해서 되게 오랫동안 사실은 재벌집 막내 아들은 같이 회의도 하고 기획 개발을 많이 한 작품이기도 하고요. 가장 중점적으로는 이 이야기가 돈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면 어, 물론 이제 이 시대를 실제로 살았던 분들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이야기라서 재미를 요소를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돈 이야기나 정치 이야기랑 연결이 돼 있다고 하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이 들고 또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아서 그 어떤 간극을 어떻게 좁힐 수 있을까? 우리 드라마가 너무 그들만의 리그 드라마가 되진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들이 좀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이 작품에 대해서 기획 개발을 같이 해왔던 것 같고요. 시멘트 게러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시멘트 게러 제가 강연 같은 데 자리에 가면은 어, 굉장히 열렬한 팬이 있는 거와 아니면 전혀 모르시는 분 두 부류로 나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품도 재벌집 막내 아들이 겨울에 저희가 이제 오픈했던 작품이라면 요거는
작년 2월에 발렌타인데이쯤에서 왓챠 오리지널 드라마로 오픈했던 25분짜리 8개 사이즈의 굉장히 작은 드라마이고요. 그런데 사이즈나 예산이나 뭐 출연 진인도 신인이고 굉장히 그런 거에 비해서 되게 많은 사랑을 받았고 사실 우리나라에서 보다 외국에서 되게 많이 사랑을 해주셨던 것 같아서 저한테도 너무 감사한 작품이기도 한 작품입니다. 저는 좀 도전을 좀 새로운 거에 도전하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의 사람이라서 BL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를 나처럼 뭔가 BL 장르를 굉장히 즐겨 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좀 더 대중적으로 볼 수 있는 장르로 선보여 줄 수는 없을까? 우리나라식의 한국 드라마가 좀 각광받고 있는데 이 BL이라는 장르에서는 아직 한국은 좀 험지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좀 한국식의 BL 드라마를 만들 수 없을까 하는 고민으로 시작을 했던 거였고 당시에 이제 처음에 이제 오리지널 아이템을 가지고 원작이 아니라 해보려고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내부적으로 막 회의를 하는데 이제 기존에 나와 있던 우리나라나 뭐 제가 접할 수 있는 BL 드라마의 주된 소재가 약간 좀 올드했어요. 제 생각에 좀 심파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요즘 저는 이제 사실 어딘가에 계실지 모르겠지만 조폭을 실제로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사는 세계에서는 만나본 적이 없어요. 깍두기 머리에 그런 그런 분도 사실 만나기가 힘든데 잘생기고 수트가 잘 어울리는 그런 남자 주인공 같은 조폭을 만나기란 정말 판타지 같은 일인데 그렇다 보니까 뭐 조폭이 주인공이라거나 아니면 되게 뭔가 예술 아티스트적인 사람들이 주인공인 BL물이 이게 퀴어물과 다른 게 뭐지? 약간 저는 그런 측면 때문에 오리지널 아이템으로 막 회의를 하다가 뭔가 다른 게 없을까 찾던 중간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리디가 BL 플랫폼 중에 좀 많이 각광받는 곳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가장 빅 IP가 시멘트 에러라는 웹소설이었어요. 근데 당시에 이미 웹툰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었고요. 근데 웹소설은 사실은 19금이어서 조금 표현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센 부분들이 있어서 좀 보고 웹툰으로 좀 더 자세하게 봤는데 웹툰은 15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편하게 제가 볼 수 있는 컨텐츠였어요. 그래서 시멘틱 에러 더 무비 해가지고 저희가 극장 개봉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했었어요. 그래서 대만이랑 에서도 해서 되게 많이 사랑해 주셨고 포보스에서도 이게 뭔가 좀 대중적으로 이게 사실 어떤 성 정체성을 가진 거에 대한 어떤 더 거창한 이야기를 하려고 시작했던 건 아니고 단순하게 그냥 BL 장르를 좀 더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리고 그게 좀 더 익숙해지면 우리가 사실 한 몇 년 전만 해도 흑인 배우나 연예인이 TV에 나오는 게 되게 튀었던 적인데 지금 사실은 조나단이나 여러 친구들이 나오면서 되게 거부감이 없이 되게 익숙한 상황이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있었던 건데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인식을 넓혀준 것 같다고 표현을 해주셔서 되게 감사하게 느꼈던 부분이고요. 시멘트 에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그 과정 안에서는 뭐 이런 비애를 만들기 위해 어떤 것들을 위한 것들이 고민이 아니었던 것이고 오히려 아까 재벌집 막내들과 마찬가지로 이건 문자화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 텍스트를 사실 드라마를 다시 리메이크하는 거는 또한 그냥 배우만 바꾸면 되지 않아? 이렇게 한 또 고민이 있겠지만 사실은 영상이나 웹툰만 해도 드라마의 콘티랑 비슷한 부분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문자화되어 있는 거를 리메이크하는 거는 사실은 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항상 그거를 시청자분들한테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쉽게 재미있게 전달할까를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었고 그런 측면에서 아까 이제 그 일 예로 시멘틱 에러 같은 경우는 주인공의 감정이
대상 자체를 좀 바꾸려고 노력했다는 지점 얘기해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먼저 그러면은 저 일단 제가 그냥 하고자 했던 얘기는 다 끝났고 질의응답을 먼저 한 번에 받아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